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명리로 풀고 싶은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금, 신금 2월 이민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민년 일주별로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거를 이제 보충적인 면으로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 전체의 원국을 대운이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더 정확한 게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라는 걸 늘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인 수생목이고요. 이 수라는 거, 임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물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의 탄생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수라고 봐야 되고, 뭐 나무의 씨앗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해임되는 어떤 생명이 새로 맺히는 기운이 임수라고 하고요. 자, 인목의 지장간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세 가지의 기운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양하고 음을 봤을 때 양은 그런 어떤 형세의 기운을 의미하고 겉으로 확장하는 걸 의미하고 속의 내실을 기하고 안으로 수렴하고 수축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이런 물질이나 실체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임수도 사실은 양중음이고요. 음중양이고 임목은 또 양중양이죠. 근데 지장간에 보니까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땅도 있고요. 네. 햇빛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가려는 어떤 튀어 올라가려는 그런 기운도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이민월이다. 그런데 이 씨앗이 각 일간별로 이게 비견으로 오는 거 있고 식신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재성, 관성, 인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일간을 기준으로 저 임수가 어떤 걸로 들어오는지를 보셔서 저걸 앞으로 잘 키워서 내가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시기가 2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금 일간에게 수하고 목이네요.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토는 이렇게 해서 제가 밑에 사회적 활동성 드러나는 면, 그러니까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내 힘이 많이 빠질 거라고 토일간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화일간 분들에게는 내가 좀 참고 수렴해서 네,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성장하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한 달이 될 거고, 금은 뭐냐면 나에게서 발산되는 기운이 그러니까 식신상관이라는 나에게서 나의 연장선인 어떤 개념들,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그 자체로 어떤 결과, 물론 이게 결과를 내려면 관까지 가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까지 이렇게 가야 이게 그걸 틀을 다 도는 건, 사이클을 도는 건데, 일단은요, 그냥 식신과 상관이 들어와서 다른 것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성이라는 거는 식신 상관의 또 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 면에서는 내가 또 뭔가를 내서 그걸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 한 달 경금이나 신금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랬죠. 인월은 토대를 마련한다. 즉 경금에게는 식신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신금에게는 상관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이쪽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식신하고 편재 쪽이고 신금은 상관하고 정제 쪽이라는 게 다르죠. 식신과 상관 둘 다 나에게 있는 재능과 재주고 내가 사회에서 뭔가 나를 피력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면, 식신은요 자발성이 좀 더 강하고요, 정말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식신은 좀 자발성이고, 상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좀 쉽게 풀면 식신은 정말 내가 이거는 하고 싶었었는데 여태까지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 못했었는데 올해는 내가 꼭 이거를 하겠어 라는 그런 측면에 것이면 상관은 본인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자발적이진 않은데 주변에서 너 이거 해봐 그랬을 때 정말 해볼까? 내가 이걸 했더니 다른 사람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박차를 가해서 하는 기운이 상관이에요. 더군다나 뭐 신금하고 임수의 관계, 사실 임수는 뭐 경금에게도 좋고 특히나 근데 임수와 신금의 관계는 뭐 고전이든 아니면 웬만한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뭐 입에 침 발라가면서 임수와 상관에 임수와 신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금의 이 채광을 임수가 씻겨주면서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가 오면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기운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를 마련하는 곳에서 경금에게는 다 편쪽으로 간단 말이죠. 편인, 편관, 편관, 편재. 근데 신금은요 정제예요. 정인, 정관, 정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금 분들이 훨씬 더 본인들의 상관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더 좀 안정지향적으로 가시겠다. 한마디로 더 정해진 틀이 훨씬 더 경금보다는 신금이 이 환경 자체가 조금 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금은 아무래도 편편편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 쪽은 자기가 한번 좋아서 미치면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들 수 있죠. 경금이. 하지만 안전지향적이고 확실한 어떤 보장성은 신금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 일단 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인이 또 왔을 때 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목 두 개가 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경인일주 같은 경우겠죠. 자, 이 두 글자가 붙었을 때는 이 글자와 반대되는 지지에 있는 글자를 불러온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일주가 인신충도 사실은 있지만 이민의 경인 입장이신 분들은 사실은 인신 그러면은 모든 인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인신충보다는 그러겠네요. 사실은 이 기능이 인신충을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네요. 인이 두 개라는 거는 사실은 신금에 와서 이 인목을 치는다는 게 사실상 역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글자가 글자 두 개가 붙으면 이 글자의 기운이 너무 세지면서 사실은 금이 목을 치는 기운이 사실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슈퍼쥐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고양이가 요즘 뭐 원체 이런 자연의 어떤 섭리를 깨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인이 두 개가 붙으면 사실은 신이 인을 치기가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인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신 분들은 신을 늘 생각을 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라는 거는 반대의 기운을 끌어오게 되어 있다. 그게 균형을 맞추는 생명의 자연의 논리, 섭리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인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너무 편제적으로 가면 어쩌죠? 하는데 비견을 하나 더 불러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금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금하고 목은 서로 경쟁 구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로 붙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목이 없는 금은 내가 도끼질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도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데 도끼를 어디다 쓰나요? 그리고 또 금이 없는 나무, 나를 쪼개서 다듬어 줄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목의 적절한 충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인이 붙어 있어도 사실 경금은 지지에서 신도 불러오고 또 천간에 경금도 있기 때문에, 예, 나무를 더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측면에서는 인이 두 개 붙어 오시는 분들은 신금을 겁내지 않으셔도 괜찮겠다. 그럼 또 이런 경우 있죠. 죄송합니다. 인신충에, 예, 이거는 있겠네요. 인신충은 신금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인인을 먼저 인인이 붙어 계신 분들은 크게 겁내실 필요가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 머릿속에 신금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상태가 좀 메롱이네요. 자, 그리고, 그럼 충을 보죠. 그러면 경신일주처럼 아예 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인목이 온다. 또 그런데 위천간에도 경이야. 그럼 금이 되게 세죠. 여기에서 이제 인목이 와서 부딪힐 때, 근데 이분이 다른 연월에 또 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이제 일지와의 충은 기본적으로 또 역마 두 개의 기운이고 서로 봄의 시작, 가을의 시작인 기운이 부딪혔다라는 거는 한 번 나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변화, 변동, 뭐 이동 있을 수 있겠다. 건강적인 측면도 금이 센데 목이 와서 부딪힌다. 뭐 간담 쪽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월이 어떠냐, 전체 사주 원국에 어떤 오행이 맞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두 개인데 재성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재성을 적당히 재성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사실은 되니까, 그런데 네, 비견이 재성을 취하는데 더군다나 경금이라 약간 비견하고 재성하고의 관계는 늘 이 얼마나 이 서로 비등비등하냐, 이거를 보셔야 되니까, 경신일주에서 인목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식신재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오히려 갖고 올 수 있는 힘이 확 있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분이 막 다른 곳에도 금이 많아버리면 이거는 n분의 1 해야 되는 조금 그런 구조라,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인신충이. 결국에는 경금에게 재성은 목이기 때문에 이 재성을 나의 도구로 쪼갠다. 그런데 비견이 두 개이기 때문에 n분의 1을 해야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목이 지나친 경신일주가 있을까요? 목이 지나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본인의 힘이 이 반극을 당해서, 네, 목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금이 더 센 일주랑 목이 더 센 일주랑 이거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인호 합이 있으신 분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 결과를 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식재관으로 가야 이 일이 어느 정도는 끝 정리가 되는 기운이라는 거죠. 물론 신금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신금들은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네, 경금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를 갈 수 있는 기운이, 화기운이 강하거나 그래야 이거를, 네, 아무래도 편제는 정제만큼이라 하다가 말 수가 있어요.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오늘 안 해도 되겠지, 또는 언제 하지, 그래서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호합은 그런 면에서 이 관성을 강하게, 네, 편제랑 관이 합을 해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뒷심이 더 있어지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오화는 좋고요. 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미가 있으시는 분들은, 네, 감정적 기복, 우울감,
그리고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삐걱거림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사화를 갖고 있는 신사 일주 같은 분의 인사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경금이 이 안에 있는 금이 타격을 받는데, 뭐 겁재가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 타협, 신금은 경금만큼 저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은 조금 부족해요. 더 섬세하고 더 실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은 경금보다 부족한데, 인사형이 되면서 경금이 이 안에서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는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저돌성이 조금 그거를 받는다, 이것도 되고요. 신금 자체가 이 인목 안에 있는 간목을 극하기에는 역부족인데, 경금이 얘를 건드려주면서 목기운을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면에서는 경금이 타격을 받아서 이 간목의 정제에 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힘이 좀 부족하겠다. 네, 신사일주분들. 네, 이 겁재를 어떻게 놓느냐가 해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토와 술토를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월주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뭐 경술일주,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 되니까 이제 이게 인을 만나면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소토 작용도 있지만 여기에 묘가 있으면 인묘진으로 목국이 돼 버리니까 경진일주가 묘가 있는데 지금 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게 다 어떻게 인묘진 목이 돼 버려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세지 않으면 반극을 당해서 오히려 재성이 눌린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술토 같은 경우에는 오화가 있으면 인호술로 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강해지면서요. 네, 관이 강해지면서 나를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운이 강해지겠죠. 네. 정신없이 조금 쓰긴 썼고, 아까 인인에서 조금 살짝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정리하자면 상당히 파워풀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경금과 신금은 올 한 해가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게 식신하고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이 본인에게 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꼭 식신이 한 가지, 상관이 한 가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식신과 상관이 내 사회생활이나 내 일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접목할 수도 있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이 본인 나중에 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든가, 어쨌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 시도가 과연 결과까지 가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는 사주 원국의 구성과 그게 다르다. 결국 식상의 성패는요, 관이, 식상과 재성은 관이 저는 하지 않을까. 이 관성의 짱짱함이 이거를 얼마나 성공으로 이끌지가 하지 않을지. 왜냐면 이쪽이 강해진다라는 건 결국 이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지는데 누가 책임감을 지키고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참고 끝까지 내가 하는 일에서 결과를 본다라는 거는 관성, 결국 관성의 짱짱함이 이 식신이나 상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식상 재성 쪽은요, 내가 아랫사람을 부리기에 괜찮은 시기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을 구할 때 이렇게 네, 식상이 들어오는데 이게 재성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내가 아랫사람, 식신상관이 내 아랫사람이거든요. 부하 직원들을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들어오는 때 직원을 뽑으면 내가 상전 직원을 모셔야 되는 쪽이고요. 이쪽은 나를 따르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나보다는 좀 손 아래, 뭐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른다라는 건 결국 나를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겠다. 하지만 잘못하면 놀자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결국 관성이 얼만큼 지켜주느냐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무리 식상제의 관이 그거에도 중요한 거는 또 일간의 그 기본적인 강함도 사실은 되겠죠. 일간이 약한데 많이 빠져나가고 관까지 나를 이렇게 치면 그 경우에는 건강이 상해지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본인을 닥달해 가면서 하다 보면은
내 기운이 다 빠져서 건강을 조금 잃을 수 있는, 그래도 식신하고 상관이 들어와서 다행인 게 식상은 또 본인의 건강적인 측면이 되거든요. 네. 자, 경금과 신금은 이렇게 살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떤 일간 지금 2개 남았네요. 목일간하고 수일간 둘 중에 하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